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부터 아주 여론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이죠.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주범의 일부가 신상이 공개되었죠. 이나 전 학보사 출신, 장애인 보호단체인 사 원외 팀장. 자, 이렇게 보도, 신상 캐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 말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공적 기관에서 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범죄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와는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일단 포토라인은 폐지되었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죠. 예전에는 수사기관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임의로, 그러니까 수사기관 마음대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경찰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 범인의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된다 라고 권고를 했죠. 이후에 경찰은 내부적으로 2005년 10월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했습니다. 이 직무규칙 때문에 강호순,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지게 돼요. 그런데 강호순이 등장했을 때 여론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공개할 근거가 없었죠. 그러다 2010년 4월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흉악범 신상 공개 근거가 명문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을 보면 공개 대상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이런 신상 정보예요. 근데 요건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게 요건이에요. 그럼 최근에 신상 공개된 자들 한번 볼까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죠. 전 남편 살인 고유정이죠.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입니다. 모두 살인죄죠. 아까 요건에 보면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인데 플러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모두 공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인죄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들어가요.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공개할 수 있다.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여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요. 경찰은 2018년 10월에 발생했던 등촌동 전처살인 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N번방 사건 한번 볼까요? N번방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죠.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서 봐야 돼요. 성범죄가 왜 원칙적으로 강력범죄를 규정한 법에 포함이 안 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법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가 강력범죄보다 적게 처벌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처벌했지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처벌법에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도 오히려 특정 강력범죄법보다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법 규정만 보면 그냥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만 있으면 범행 수단이 경미하건 어떻건 간에 일단 공개할 요건이 돼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공개하는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아까 본 청와대 청원은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했죠. 제 판단으로는 전원 공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에는 물론 성폭력 범죄이기만 하면
공개가 가능한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는 본인들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이 위원회의 구성은 상당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N번방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런 종류의 위원회들이 꽤 많은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수사기관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청,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회 명의로 의견이 제시되면 해당 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따르지 않았을 때는 왜 따르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따랐다면 해당 결정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의 경우 주범들은 아마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 전에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공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죠. 이런 사적인 공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공적으로 그 피의자들의 신상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범 외에는 공개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